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각종 무기질,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돼 있어 모유와 함께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중간 사이즈 계란 한 개는 60g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성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특히 눈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안구 건조증과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 건망증, 경도 인지 장애, 치매와 같은 뇌 신경질환 예방에 아주 강력한 효능이 있는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50대 이후에는 계란을 매일 먹어주면 노년 근손실을 예방하고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좋은데요. 하지만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계란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린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뇌와 중추 신경계에 있는 신경세포는 다른 곳의 신경세포와는 달리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일으키는 계란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계란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으니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계란을 몇 개 정도 섭취하시나요? 중장년층들 중에서 달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아예 안 먹거나 먹어도 노른자는 안 먹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정말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한 식품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 하나에 약 180에서 230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일 콜레스테롤 권장 섭취량은 약 300g 이하입니다. 그럼 달걀 노른자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질까요? 이를 한 건강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달걀 섭취에 따른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인 5명에게 일주일간 삶은 계란 노른자만 하루에 2개씩 섭취하게 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참여한 성인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란 노른자를 먹기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란 내 노른자에 함유된 인지질인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레시틴은 기름과 물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을 섞어주는 유화제 작용을 하여 세포가 영양을 흡수하거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돕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체내의 나쁜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이 고혈압 등 각종 혈관 질환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란을 많이 먹어도 항상성 유지를 위해 체내 콜레스테롤을 축적하지 않고 분변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오히려 계란 섭취는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하루에 삶은 계란 2개까지가 괜찮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심코 계란과 함께 잘못 먹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뇌 신경세포가 죽고 치매에 걸릴 수 있는 달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빵입니다. 우리가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은 빵과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계란에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콜린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콜린은 세포이막을 형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뇌 신경세포는 이 보호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탄수화물의 주요 성분인 빵과 단백질이 주요 성분인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 속에 있는 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하여 당분화되면서 변성돼 최종 당화산물, 즉 독소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정말 무서운 게 한번 만들어지면 스스로 분해되지 않고 모든 혈관에 달라붙어서 축적되면서 신체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독소계의 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계란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을 만들고 빵의 탄수화물이 만든 당독소는 뇌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보호막을 뚫으려고 하니
우리 몸속에서는 서로 전쟁하듯이 내전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혈당은 올라가고 높아진 혈당 속에서 최종 당화 산물, 즉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당독소가 축적되면서 뇌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고온에서 만든 음식에 주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조리하지 않더라도 고혈당인 상태에서도 당독소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막의 재료가 되는 성분을 아무리 잘 섭취하더라도 보호막까지 뚫어버리는 독소를 만드는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건강에 좋은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섭취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빵과 밀가루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당독소가 노화와 당뇨, 치매, 혈관질환 같은 대사질환의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계란을 먹고 디저트로 감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에는 탄닌 성분이 많습니다. 이 탄닌은 다른 음식 화합물보다는 그 분자가 훨씬 크고 단백질과 미네랄과 같은 다른 분자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면서 위장관에서 단백질과 엉겨 덩어리로 만듭니다. 이 덩어리가 위석인데요. 위석이 생기면 구토, 복통, 체중 감소, 빈혈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위석이 점점 더 커지면서 위벽을 파괴하고 위궤양, 위장관 출혈, 장폐색, 장천공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자칫 토혈하며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습니다. 위석은 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이나 섬유질 등이 소화가 안 되고 뭉치면서 위, 소장, 대장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은 위장관에서 소화를 방해하고 음식을 뭉치게 하는 위석 반응이 강하기 때문에 감위석, 디오스피로베조아스라고 따로 병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계란을 드시고 감을 드시게 될 경우 최소 1시간 후에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녹차나 홍차류입니다. 제일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삶은 계란을 먹을 때 목이 막히거나 퍽퍽해서 마실 것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때 차 종류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반찬 중에 계란이 있었다면 식후차를 마시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찻잎에 다량으로 함유된 탄닌산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수렴성을 가진 탄닌 단백질이 생성되어 장의 연동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용은 변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만들어 변비가 생길 뿐 아니라 유독물질과 발암물질의 인체 흡수 가능성도 높여주며 결국 영양소의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또한 계란을 먹은 후 두유를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란과 두유, 콩국 등은 함께 먹거나 바로 먹으면 영양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유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소화 효소인 트립신 성분이 계란 흰자에 함유된 란송 단백질과 만날 경우 영양 손실을 크게 주어 계란의 영양 성분과 두유의 영양 성분 모두 파괴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 계란과 두유가 아무 소용없이 배변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후식으로 차나 두유를 드실 경우에는 최소 계란을 드신 후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입니다. 계란을 먹은 직후 약 복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였을 때 계란을 먹고 나서 약을 바로 복용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 소화기에 질병이 있거나 설사 증상이 있다면 더욱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계란 100g당 약 13g의 풍부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때 체내에 약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위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소화기 관련 약을 복용하신다면 계란의 섭취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실 경우에는 계란을 먹은 직후가 아닌 최소 1시간 이상 소화가 되었을 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란을 간편하면서도 제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란에는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최근 영국 영양학회에서 계란과 관련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연구팀은 3가지 종류의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계란을 넣지 않은 샐러드, 두 번째는 계란을 1개 넣은 샐러드, 세 번째는 계란을 3개 넣은 샐러드였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셋 중 하나의 샐러드를 선택해서 먹기 전과 후에 피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삶은 계란이 많이 든 샐러드를 먹은 참가자일수록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리코펜, 루테인 등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영양성분 흡수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삶은 계란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최소 4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입니다. 이게 삶은 계란 노른자에 있는 지방 성분과 함께 섞여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란색 혹은 붉은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 색소입니다. 황산화물의 일종인 카로티노이드는 노화를 예방하며 당뇨와 관련된 각종 합병증도 예방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은 토마토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달걀의 부족한 영양을 보완해주고 토마토에 부족한 최고급 단백질은 계란이 채워주어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항암 효과에 좋은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가열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조리해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럼 앞으로 샐러드를 먹을 때 삶은 계란을 1~2개 넣어 드시면 좋겠죠? 모든 병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은 약과 병원이 아닌 음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란은 잘만 먹으면 노년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점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